안녕하세요. 시간여행 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인데요. 먼저 구독자님들의 전반적인 연애운을 읽어드린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미지는 어떤 사람인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 혹은 나를 좋아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와 그 사람의 연애 스타일, 서로 가까워지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그럼 리딩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의 쪽집게 같은 솔루션을 매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구독 누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그때 구독 취소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카드 섞어 봅시다. 자, 이제 카드를 골라주세요. 자, 그럼 1번님부터 리딩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카드는 현재의 전반적인 연애운입니다. 현재 1번님은 생각이 참 많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터질 것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머릿속에 기계 같은 게 있죠. 이게 과부하 걸려가지고 연기가 막 나는 거 보이세요? 연기만 나는 게 아니라 입도 삐뚤어져가 말도 제대로 못한다. 이게 바로 1번님의 현재 상태를 비유한 겁니다. 상태가 계속 이러면은 잘 될 연애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야겠죠? 그 이유도 별거 아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말, 행동, 이런 거를 너무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주변 지인들일 수도 있고 요즘에 쓸데없는 소리 하는 연애 유튜버들 많잖아요. 막 두루뭉실한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해하려고 하니까 머리에 과부하가 생기는 거다.
애초에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데 이 머리만 갖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머리가 트질 것 같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아, 그것도 쉽다. 1번님 주변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당당하게 물어봐라. 네 번호 뭔데? 그리고 주말에 심심하고 외롭다. 그러면 당당하게 전화해라. 뭐하노? 커피 한잔 하자. 그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해요?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독과 같다. 솔직히 말해서 못 배운 것도 아니고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내가 왜 커피 한잔 하자는 걸로 눈치 봐야 되나? 싫음 말고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만 많은 생각들이 싹 정리되고 전반적인 연애운이 포지티브하게 바뀔 거다. 이겁니다. 아시겠지요?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에 대해서 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입니다. 좀 적극적인 사람을 좋아하시네요. 연애뿐만 아니라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1번님이 뭔가 호기심이 생기거나 끌리는 게 있을 때 좀 주춤하는 편이거든. 그렇다 보니까 주춤거리는 거 없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마냥 좋다기보다는 심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어떤 사람이 1번님을 좋아할지 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나를 좋아하는 혹은 좋아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요즘 후회를 하면서 주변에 연락도 많이 안 되고 좀 외롭게 지내는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네요. 이 사람이 왜 후회를 했냐면 남한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비난인데요.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이랑 현실이 너무 달랐던 거지. 꿈은 창대했지만 현실은 시궁창. 이런 느낌? 한마디로 현실의 쓴맛을 보고 후회를 만끽하면서 회복 중이다.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뇌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마 당사자는 좀 힘들겠지만 업데이트가 끝나면 현실과 이상을 적절하게 생각하면서도 솔직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1번님이 좋아하는 이미지인 적극적인 사람의 상위 호환격이다. 왜냐하면 적극적인 사람은 되든 안 되든 일단 도전! 이런 느낌이라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계속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할 수 있고 그것을 솔직하게 선택하기 때문에 그냥 적극적인 사람보다는 지속력이 강하다는 거지요. 만약에 1번님 주변에 이 사람처럼 힘들게 지내고 있는 사람이 보인다면 유심히 살펴보시고 아직 안 보인다면 어떤 경로로 가까워질 수 있는지 다른 카드에서 말해 드릴게요.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서로의 연애 스타일을 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나의 연애 스타일입니다. 1번님의 연애 스타일은 급하지 않게 기다릴 줄 아는 편입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여성이 임신을 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실제로 임신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게 원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라 10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야 아이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연애를 할 때 마음가짐이 이와 비슷하다. 급하지 않더라도 잘 될 거다.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의미지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과거에 약속 같은 것들을 했을 때 처음에는 다들 잘 지킬 것처럼 하지만 나중에는 지키는 사람도 있고 안 지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유를 갖고 긴 템포로 지켜보는 스타일이 되셨네요. 그렇다고 해서 지켜보는 과정에서 무관심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뱃속의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아끼고 사랑을 주면서 지켜본다. 이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성향이시다 보니까 설렘이나 짜릿함, 이런 것들보다는 서로 익숙해져서
편안한 관계가 되는 걸 좋아하시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상대방의 연애 스타일 궁금하시죠? 다섯 번째 카드는 상대방의 연애 스타일입니다. 이 사람의 연애 스타일은 꽤 오픈마인드네요. 오픈마인드라고 해서 개나 소나 다 만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인연이라는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일상에서도 보면 같은 사람인데도 그냥 알고 지낼 때랑 배프됐을 때랑 다른 것처럼 연애를 할 때도 그냥 아는 사람일 때랑 실제로 연애를 할 때랑 완전히 반대인 경우도 많잖아요. 성격뿐만 아니라 밤에 어른들의 놀이를 할 때도 겉보기랑 다른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연애를 시작할 때 엄청 진지하게 시작하는 편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잘못 받아들이면 엔조이를 좋아하는 쓰레기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은 이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는 좋은 연애 상대인지 나쁜 연애 상대인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큰 하자가 있지 않는 이상 일단 연애를 시작하고 상대방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적인 경험, 육체적인 경험, 뭐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하면서 상대방을 알아갑니다. 어느 정도 알게 되었을 때 나와 맞지 않는다면 헤어지는 거고, 잘 맞는다면 안정적인 연애를 하게 되지요. 이 사람은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연애를 동경하는 편입니다. 서로 도와준다는 게 약점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관계를 동경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일을 한다던가 컨텐츠를 만든다던가 뭐든지 같이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관계에 대한 동경이 있다는 거죠. 두 분의 연애 스타일이나 성향을 봐서는 서로 핏이 꽤 잘 맞을 것 같아요. 적극적인 성격, 안정적, 뭐 이런 키워드들이 공통적으로 있으면서 서로 상호 보완 가능한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서로 어떻게 가까워지는지 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는 어떻게 가까워질까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까? 이런 고민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겉모습으로도 끌리고 대화를 나눠도 끌리고 딱히 이렇다 할 액션을 취할 필요도 없네요.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끌리는 사람 있으면 번호 물어보고 주말에 심심하거나 외로우면 커피 한잔 하라고 말하라고 했지요. 생각 많이 하지 말고요. 워낙 합이 잘 맞기 때문에 주변에 있다면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거고 주변에서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도 활동 범위를 조금만 넓히시면 곧 발견하게 될 거다. 두 분은 감정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꽤 잘 맞는 편이기 때문에 뭐 밀당 같은 거 많이 하지 마시고 분위기상 육체적인 거사를 치러야겠다 싶으면 그냥 바로 고민하지 마. 아시겠지요? 왜냐하면 두 분은 감정적으로 잘 맞으면 육체 관계도 잘 맞고 육체 관계가 잘 맞으면 감정적으로도 더 충만해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핏을 자랑하기 때문에 밀당하다가 놓치면 너무 아까울 거다. 명심, 또 명심. 아무튼 이렇게 끌리는 대로 초반 관계를 구축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카드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이가 될지 봅시다. 일곱 번째 카드는 어떤 사이가 될까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결혼까지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너무 이르다고요? 말이 그렇다 이거지. 그만큼 잘 맞는다 이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커튼에 파란색 불꽃이 타고 있죠. 그러면서 실루엣으로만 보이던 사람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왜 불타는 사랑, 불타는 열정 이렇게 말하잖아요. 뭔가 불탄다는 말을 붙이면
이성적인 판단이 잘 안 될 정도로 미쳐 있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 카드에서는 불이 파란색이에요. 이 파란색 불은 이성적인 차가운 불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가슴은 불타오르지만 두뇌는 차갑다. 그만큼 서로 불타오르면서도 현실적인 부분, 능력적인 부분 다 생각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길이 지속될수록 여기 있는 이 사람의 실루엣이 거쳐지겠죠. 그것처럼 서로의 진짜 매력을 발견하게 될 거다. 굉장히 멋진 관계죠. 이제 마지막 카드로 넘어가 봅시다. 8번째 카드는 조언입니다. 이 타로 카드가 구독자님께 드리는 조언은 두구두구두구두구 오직 이 사람한테만 포커스 맞춰라. 다른 이성관계? 다 시잘데기 없다. 이 그림 속의 사람처럼 좀 전투적으로 그 사람을 딱 보면서 딴 데 고개 돌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자, 여기까지. 이 타로로 봤을 때는 매우 좋은 관계가 될 것 같으니까요.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솔루션들을 생각하시면서 관계 잘 이어나가 보세요. 그럼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그럼 2번님 리딩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카드는 현재의 전반적인 연애운입니다. 지금은 딱히 연애에 대한 간절함은 없으시네요. 뭐 연애? 하면 좋고 안 해도 되고 뭐 요 정도? 근데 왜 이 영상을 클릭했을까? 나는 다 알고 있다. 지금 당장은 연애를 하면 좋고 안 해도 되지만 이런 시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분명히 이런 일상은 지루해질 거고 그 이후에는 새로운 자극과 호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님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곧 연애가 땡기게 될 텐데 그때는 과연 어떨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은 딱히 걱정할 거 없다. 왜냐하면 이번님은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솔직하게 먼저 말할 거거든. 앞으로도 이렇게 솔직하게 감정 표현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번님에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생각 자체가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 이기 때문에 자존감 높은 연애를 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충족되어 있다 이거지요.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이랑 잘 이루어질지 중간에 파토가 날지는 이 카드 한 장으로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번님은 절대로 휘둘리지는 않을 것 같다. 깔끔하죠?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에 대해서 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입니다. 소신 있으면서도 솔직한 사람을 좋아하네요. 예를 들어서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는 지 주제도 모르고 설치는 거고 소신 있다는 거는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 솔직하게 생각을 말하는 거죠. 이번님이 왜 이런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느냐? 다 이유가 있다. 이전에 생각이 많은 타입을 만났었는데 생각이 많다 보니까 자꾸 후회할 일이 생기잖아요. 물론 생각이 많은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생각을 충분히 하면서도 솔직하게 의사 표현을 하는 소신 있는 사람을 좋아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번님을 좋아하게 될지 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나를 좋아하는 혹은 나를 좋아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번님이 좋아하는 이미지를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위 호환일 수도 있다. 이 사람은 꽤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 성숙하다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나의 상황에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게 없더라도 부끄러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 힘든 현실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고 헛소리도 안 하겠죠. 그리고 풍요롭지 못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아요. 이 사람의 이미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풍기는 분위기나 나이에 비해서 성숙합니다. 또 솔직하지만 말이 많은 건 아니고요. 집안은 풍족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 개발이나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요. 이번님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유심히 살펴보시고 아직 안 보인다면 또 어떻게 찾고 어떻게 친해지는지 다른 카드에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보세요.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서로의 연애 스타일을 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나의 연애 스타일입니다. 이번님의 연애 스타일은 방향성이 확실하네요. 두루뭉술하게 그냥 좋다 이런 거 말고 만남의 방향성이 결혼이든 엔조이든 친구든 뭐든 간에 이렇게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만남을 가진다 이겁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볍게 연애를 하는 상대와 결혼 상대는 당연히 다른 기준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가볍게 연애를 하는 사이라면 지금 당장 기분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고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일이든 돈이든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이렇게 목표 지향주의적인 성향은 좋지 않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공감하는 사람도 엄청 많을 겁니다. 그만큼 현실적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현실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이번님의 생각이 맞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번님은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흔히들 말하는 진실되지 못한 연애를 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똑똑한 이번님은 이것 또한 미리 인지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두 번째 카드인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에서 경험이 많으면서도 솔직한 사람을 좋아하게 된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상대방의 연애 스타일 궁금하시죠? 다섯 번째 카드는 상대방의 연애 스타일입니다. 이 사람의 연애 스타일은 협력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보통은 다른 연인들을 보면 서로를 알아간다? 그걸로 끝이잖아요. 서로를 알아가는 건 좋은데 알고 난 뒤에는 뭐 할 건데? 라고 물어보면 서로 기분 안 나쁘게 조심할 수도 있고 뭘 좋아하는지 아니까 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겠냐? 보통은 이런 말 나오는 게 디폴트란 말이야. 기본값이란 말이죠. 반면에 이 사람은 서로를 알아간 다음에 몇 스텝 더 들어갑니다. 서로를 알아가면서 장단점을 파악하면 우리의 장단점을 조합해서 생산적인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서로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될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연애 스타일을 가진 분들은 가벼운 만남과는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합을 맞춰 나가려면 생각보다 품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서로의 합을 맞추는 과정이 좀 힘들고 아플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과는 진지한 만남이 적합하다. 이렇게 합을 맞춰가는 게 힘들 수도 있지만 반면에 엄청 큰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권태기가 안 오거나 빨리 지나간다. 왜냐하면 이 권태기라는 게 연애 호르몬 분비가 적어지고 반복된 연애를 하다 보니까 오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사람이랑 연애를 하면 서로 합을 맞춰서 아이디어도 내고 생산적인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취감이라는 걸 느낄 수 있다. 이 성취감이라는 거는 설레임을 유발하는 연애 호르몬들보다 훨씬 강력한 유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정리하자면 이 사람은
연인 간의 협력을 통해서 서로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동경한다 라는 거.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서로 어떻게 가까워지는지 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는 어떻게 가까워질까입니다. 두 분이 가까워지려면 모험을 하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그분과 지금 아는 사이라면 둘 다 가보지 않은 곳에 간다던가 해보지 않은 것을 함께 해보는 것과 같은 이런 모험 정신이 필요한 것을 해보라는 의미고요. 아직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사람들이 많이 안 가고 관련된 정보가 별로 없는 장소 혹은 사람들이 많이 안 해서 시작하려면 도전 정신이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를 좋아해주는 인연을 만나고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모험 정신이 필요한 장소나 모험 정신이 필요한 것들을 하면서 두 사람이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두 분이 동시에 갖고 있는 호감의 트리거를 터치할 수 있는 경험이 모험 정신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두 분 다 현실적인 시각을 선호하면서도 호기심이나 자유분방함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시각이라는 버튼과 자유분방한 호기심이라는 버튼, 이 두 개가 동시에 눌러질 때 그린라이트에 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 두 개의 버튼을 동시에 누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모험 정신이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모험 정신이라는 게 내가 호기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인 행동을 취하는 거니까요. 아시겠지요? 두 분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도 하고 호기심을 충족하기도 하면서 일상의 스트레스도 풀고 서로를 발전시켜 줄 수 있는 경험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다음 카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이가 될 수 있을지 봅시다. 일곱 번째 카드는 어떤 사이가 될까입니다. 이 카드에서 보시다시피 두 분은 서로의 능력이나 생각을 잘 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노란색 나무랑 핑크색 나무가 있는데 나뭇잎들이 서로 크로스된 이 부분을 보시면 주홍색이 됐죠. 이것처럼 두 분은 성향이나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서로 잘 조합해서 어울리는 커플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잘 맞는 커플이 되긴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애쓰지 마라 이겁니다.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애쓰지 말란 소리가 아니고 상대방의 성향이나 내 성향을 고치려고 애쓰지 마라 이겁니다. 서로 더 잘 맞춰 볼 거라고 서로를 고쳐주는 노력을 하면 요게 오히려 독이 된다 이겁니다. 그냥 상대방은 상대방, 나는 나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이시고 냅두면 서로의 개성이 자연스럽게 부각되면서 이 그림처럼 잘 어우러지게 섞일 것이다. 아시겠지요? 이제 마지막 카드로 넘어가 봅시다. 여덟 번째 카드는 조언입니다. 두 분의 관계는 이번님의 성향처럼 방향성은 확실하지만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매우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작은 사람이 산길을 가는데요. 여기 태양이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요. 근데 안개가 너무 많아서 산세가 얼마나 험악한지 구체적인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안 보입니다. 이것처럼 두 분의 관계도 방향성은 확실하지만 나아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예측 불가능하다 이런 걸 잘 모른다는 의미죠.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서로에게 책임감을 갖고 우직하게 만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 두 분은 서로를 잘 부각시켜 줄 수 있는 분이니까 이 중간중간 말씀드린 여러 조언들 잘 생각하면서 관계를 잘 이어나가 보세요. 그럼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그럼 3번님 리딩 해봅시다. 첫 번째 카드는 현재의 전반적인 연애운입니다. 연애운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하는 시기네요. 예를 들어서 3번님의 연애 스타일, 연애 가치관, 이런 것들이 크게 변화하게 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나이 때문에 가치관이 바뀔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일 때문에 가치관이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연애의 가치관이 바뀌게 된 계기와 흐름. 그 계기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들을 듣고 나서 스스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연애 스타일이나 가치관을 바꿔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변화가 필요한 운세를 만났다. 이거지요. 이 변화의 운세라는 게 남들이 보는 시각과 내가 보는 시각이 좀 달라요. 남들이 보기에는 많이 변했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좀 변하긴 했는데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시기였다 라고 말할 정도로 빠르지만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이렇게 큰 가치관의 변화가 생긴 후에는 변화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저건 틀렸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물론 아니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치관에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지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에 대해서 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입니다. 추진력 있고 리더십 있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네요. 솔직히 말해서 추진력이나 리더십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웬만하면 다 좋아하는 특성입니다. 하지만 강한 추진력과 강한 리더십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이 카드를 보시면 키워드가 반역자, 혁명가란 뜻인데요. 그림도 보시면 딱 봐도 추진력 있게 생겼죠. 옷도 화려하게 입고 횃불을 들고 나를 따르라 하고 있네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발에 걸려있는 사슬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사람이 사슬을 끊었어요. 이 사슬이라는 것은 사회의 틀, 고정관념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이 사회의 틀이나 고정관념을 깨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추진력이 강하겠어요. 이 말은 3번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이 그림 속의 사람만큼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추진력이 강한 사람을 좋아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아이디어나 생각들은 많으시지만 직접 실행할 추진력이나 리더십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다 이거죠. 또 이런 사람이랑 만나게 된다면 삶의 본질, 나는 누구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추진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강한 내적 에너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많이들 하니까요.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할지 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나를 좋아하는 혹은 좋아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만 보면 좀 소심해 보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소심한 것과는 달라요. 자기가 부족한 걸 알고 더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설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설칠 성격도 아니고요. 이 사람은 평소에 자기가 뭘 배워나가야 하는지, 나와 맞는 능력은 뭔지
내게 뭐가 부족한지와 같은 생각을 자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의 그릇에 어떤 것들을 채워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요. 이 사람은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남들이 보기에는 좀 무모해 보일 수도 있는 도전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도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뭘 배워야 하는지, 나에게는 무엇이 잘 맞을지, 또 내게 뭐가 부족한지,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당장은 3번님이 보기에 이 사람이 매력이 없어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자기가 뭘 채워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조금만 정리된다면 꽤 수준 높은 내면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운에서 가치관에 큰 변화가 필요한 3번님 입장에서는 최고의 대화 상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사람이랑은 마음에 들면 연애 상대를 해도 좋지만 그냥 친구로 지내도 진짜 깊은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를 이어나간다면 3번님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서로의 연애 스타일을 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나의 연애 스타일입니다. 3번님의 연애 스타일은 뭔가 2% 부족하네요. 근데 이 부족한 게 진짜 부족해서 부족한 게 아니고 반대로 너무 잘 알아서 부족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연애를 할 때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상대방의 심리, 스킨십, 대화 방법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알면 잘 알수록 오히려 연애 설렘이나 몰입도 같은 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본인 입장에서 보면 2% 부족하다. 이런 게 좀 있네요. 이 카드를 보고 나니까 첫 번째 카드에서 가치관이 바뀐다고 했던 거 있죠? 그게 어떤 방향으로 바뀌는지 알겠네요.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는 흔히 말하는 연애 방법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신뢰하는 편이었다면 앞으로는 이런 지식들을 옆으로 제껴두고 완전 초심으로 돌아갈 거다. 사람마다 초심의 강도는 다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쟤는 왜 갑자기 연애를 저렇게 멍청하게 하지? 너무 솔직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가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좀 큰 변화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솔직함으로 인해서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상대방의 연애 스타일 궁금하시죠? 다섯 번째 카드는 상대방의 연애 스타일입니다. 이 사람은 딱히 정해진 연애 스타일이라는 게 없네요. 왜냐하면 계속 문제점들을 고쳐나가면서 업그레이드 되는 사람이니까요. 앞선 세 번째 카드에서도 보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자신의 그릇을 채우려고 하는 성향이라고 했잖아요. 그 성향이 연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네요. 연애를 함에 있어서 부족함을 발견하고 계속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건 누구에게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엄청 많은 정신력과 스트레스를 동반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책임감을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연애를 시작하면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을 자꾸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 이겁니다. 물론 변화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 초반에는 마찰이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한두 달 정도만 지나도 변화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일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만 변화하는 게 아니라 데이트 코스, 연애 스타일, 서로의 소통 방법, 뭐 등등등 이런 둘이서 함께하는 것들도 서로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려고 이것저것 아이디어를 내보는 편이에요. 뭐 좀 귀찮아도 맞춰서 같이 이것저것 하다 보면 어느새 관계가 많이 발전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서로 어떻게 가까워지는지 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는 어떻게 가까워질까? 입니다. 두 분이 가까워지려면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라고 합니다. 현실적이든 비현실적이든 뭐든 좋아요. 둘이서 함께 목적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보면 됩니다. 가볍게는 일상 속에서 불편한 것들을 해결할 아이디어도 되고, 둘이서 뭘 하면 재미있을지 아이디어를 내보는 것도 좋아요. 어떤 주제든 어떤 목적이든 뭐든 간에 창조적인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이 사람을 아직 모른다면 어디서 만날 수 있냐? 이 장소는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 어디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곳에서 열심히 아이디어를 내다 보면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면 조별 과제를 하거나 공모전, 대외 활동 같은 데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죠. 직장인 같은 경우에도 회사 내에서든 회사 밖에서든 아이디어 회의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이 동호회 같은 곳에서도 어떤 행사를 만들지, 규칙을 어떻게 할지 등등등 이런 거 많잖아요. 의지만 있다면 어떻게든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증. 아이디어를 내는데 왜 가까워질까요? 왜냐하면 두 분 다 내면의 생각들이 깊다고 해야 되나?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 암튼 다른 사람들이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에서 내면 속의 깊은 생각들을 서로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다. 이겁니다. 진짜 이야기가 잘 통하면 둘이서 사업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다음 카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이가 될지 봅시다. 일곱 번째 카드는 어떤 사이가 될까? 입니다. 두 분은 좀 철학적이면서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관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연애를 하게 되면 그동안 많이 변할 거기 때문에 또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로 1년 정도 연애를 했다고 가정해보면 연애 초기랑 1년 뒤에 상대방이 많이 다를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연애 초기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는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까지 생각하게 된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서로 얼마나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앞선 카드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여기 숫자 부분이 보라색인 카드들이죠. 이것들은 메이저 카드라고 해서 인생의 큰 흐름을 이야기해주는 카드인데요. 메이저 카드가 많이 나온 만큼 전반적인 카드 리딩이 행동과 같은 직접적인 부분보다는 좀 거시적인 시각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에서 좋든 안 좋든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거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제 채널 구독하셔서 앞으로 올라올 다른 연애운 관련 영상들을 보시면서 이 관계를 잘 좋은 쪽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힌트를 얻으시면 좋겠네요. 이제 마지막 카드로 넘어가 봅시다. 여덟 번째 카드는 조언입니다. 마지막 카드도 보라색 숫자, 메이저 카드네요. 이 두 분의 관계가 스무스하게 흘러가려면 3번님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3번님의 생각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많이 표출하지 말고 좀 자제해라 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네 번째 카드, 3번님의 연애 스타일과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연애 지식, 연애 가치관처럼 연애에 관해서 나에게 익숙해진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숨기라고 합니다. 여기 사자가 양털을 쓰고 양인 척 하는 것처럼 자신의 본래 생각들을 좀 숨기라는 의미죠. 이 카드의 조언대로 좀 숨기면서 서로 만나다 보면은 이 순수한 연애의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3번님 리딩인데요. 이 두 분 다 좋은 쪽으로 많이 발전하셔서 좋은 소식 들려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그럼 4번님 리딩 해봅시다. 첫 번째 카드는 현재의 전반적인 연애운입니다. 4번님은 현재 상황에 익숙해져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 그림을 보시면 농부가 있죠? 꽃인지 과일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암튼 수확을 한 것 같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굉장히 편안해 보이는 그림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솔직히 말해서 땡볕에서 농사 짓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당연히 누구나 처음에는 힘든데 그 힘든 일상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몇 년씩 반복되면 힘들긴 하지만 일상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걸 솔로 입장에서 연애운으로 해석해보면 솔로라서 외롭고 힘들긴 하지만 이게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편하다. 아, 눈물 좀 닦자. 만약에 솔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애를 하면서 반복되는 힘든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무뎌져서 덜 힘들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왜 이런 것들에 익숙해졌을까요? 그 이유는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가지고 애인 안 생기는 게 내가 만들어 볼랐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본들 잘 맞는 사람을 찾기는 힘든데 인연이 있다면 언젠가는 만나지 않겠나?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한 기간이 좀 되니까 자연스레 현재 상태에 편안함을 느끼게 됐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 보이면 꼭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마음 한켠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게 4번님의 현재 전반적인 연애운이고요. 다음 카드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에 대해서 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입니다. 이해심이 깊은 사람을 좋아하시네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따지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최대한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호감이 갑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도 understanding, 이해하다잖아요. 그림을 보면 새 장 안에 있는 이 새가 다른 새들의 말을 들어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도 잘해주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4번님은 이해를 잘해주는 이미지를 좋아할까요? 그 이유는 나 자신이 4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나를 좋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이해심이 깊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런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4번님이 더 많이 조심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해심이 깊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계속 쌓아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르고 한번 터지면 엄청 크게 터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해심 깊은 사람을 만나려면 오히려 4번님이 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연애는 시한폭탄과 같다. 아시겠지요?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할지 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나를 좋아하는 혹은 좋아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좀 과묵한 편이네요. 대충 겉모습만 본다면 4번님이 좋아하는 이해심 깊은 사람과 이미지가 비슷할 수도 있는데 깊게 보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해심이 깊은 사람은 자기도 잘 모르니까 듣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고 과묵한 사람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감만 하고 굳이 별말 안 하는 거죠. 그만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과묵한 사람은 내공이 엄청납니다. 생각하는 시야도 넓고 여러 가지 생각들도 짜임새 있게 잘 하지만 그것을 굳이 겉으로 표현만 안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과묵하게 된 이유는 별로 티는 안 내지만 크게 스트레스 받거나 대여본 적이 있기 때문에 괜히 꼬치꼬치 옳은 말 다 해가지고 분쟁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바에 그냥 조용히 있다가
할 말만 하자 라는 식으로 행동 양식이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님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누군지 눈치채기 위해서는 과묵해 보이는 사람들 위주로 좀 대화를 나눠봐야 될 수도 있다. 뭐 좀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연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테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 사람은 나이에 비해서 많은 인간관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되면 4번님의 연애 세계관이 많이 확장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카드는 나의 연애 스타일입니다. 4번님의 연애 스타일은 흐르는 대로를 선호하는 타입입니다. 말 그대로 연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애쓰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받아들이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사람 하나가 흐르는 물에 둥둥 떠 있잖아요. 이것처럼 연애를 할 때도 막 잘해보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잘했니, 잘못했니 이런 것도 웬만하면 지양하는 편이라는 의미죠. 뭔가 좀 첫 번째 카드랑 연관 있어 보이지요? 그렇다면 왜 4번님은 이런 연애 스타일을 갖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엄청 힘들어 봤거든. 연애를 잘 하려고 신경 쓰다 보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 스트레스가 쌓여서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스타일이 변하게 된 거죠. 왜 연애라는 게 그렇잖아요. 막 잘 하려고 너무 노력하고 애쓰면 오히려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냥 흐르는 대로 맡기면 오히려 더 오래 연애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어쨌든 4번님에게는 좋은 방향인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네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상대방의 연애 스타일 궁금하시죠? 다섯 번째 카드는 상대방의 연애 스타일입니다. 이 사람의 연애 스타일은 굉장히 심플하네요. 상대방의 과거가 어떻든 미래에 뭘 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는 타입입니다. 이런 타입의 연애 스타일은 계획적인 사람이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생각해야 계획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도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충분한 지성이 있는데 왜 현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현재의 연애 상대에 대해서 편견 없이 집중하고 현재의 선택을 최선으로 한다면 미래는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인생 철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이 계획적인 사람보다 잘 사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연애 스타일로서도 꽤 좋은 사람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더군다나 4번님의 연애 스타일과는 핏이 좀 잘 맞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이서 만나면 별로 스트레스 받을 일 없을 것 같지 않나요? 뭐 현재에 집중하면 되니까.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서로 어떻게 친해지는지 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는 어떻게 가까워질까입니다. 두 분은 약속을 잘 지키거나 기브 앤 테이크가 잘 오고 가는 과정에서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 안 받고 현재에 집중하는 연애를 하려면 약속 잘 지키는 거, 기브 앤 테이크 잘 되는 것처럼 신뢰가 쌓여야지만 가능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분을 알고 있다면 사소한 약속부터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소한 호의라도 받았을 때 뭐라도 돌려주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주면 서로에게 신뢰가 쌓이면서 깊은 호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반대로 아직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면 활동 범위를 넓혀서 먼저 약속을 잘 지키는 모습을 광범위하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감사의 표시로 작은 선물이라도 줘보면 기브 앤 테이크 반응이 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비타 500을 줘도 되고 여럿이 모였을 때는 뭐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거 줘도 되고요. 이 정도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두 사람은 왜 약속을 잘 지키거나 기브 앤 테이크가 오고 가는 상황에서 가까워지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좀 조심스럽다는 거죠. 새로운 연인에 대해서 호기심은 생기지만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 있는 사람이라는 판단이 서야만 서로의 그린라이트 버튼을 누를 수 있다. 두 분이 이런 방법으로 신뢰 있는 사람을 찾고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관계가 발전되겠네요. 딱히 급해하지도 않을 거고 급하지 않아도 사이가 좋아질 테니까 잘 만나보세요. 그러면 다음 카드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이가 될지 봅시다. 일곱 번째 카드는 어떤 사이가 될까입니다. 서로의 만남으로 인해서 서로의 생각을 정리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될 겁니다. 두 사람이 하게 될 생각 정리는 보통의 생각 정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생각 정리는 그냥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는 거지만 두 분의 생각 정리는 삶에 대한 생각과 연관이 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금수저나 다이아 수저가 아니라면 현실의 삶이 팍팍하고 가혹하잖아요. 이 그림에서도 보면 흑백 배경이 팍팍한 현실을 의미하는 거고요. 보통 사람들은 삶이 팍팍하면 딱히 해답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생각 정리를 하기 힘들어요. 반면에 두 분이 연애를 하게 되면 미래나 과거보다는 현실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 그림의 배경처럼 삶은 팍팍할지 몰라도 지금 내가 있는 현재만큼은 이 그림에서 색으로 칠해진 이 부분처럼 최대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들을 서로에게 심어주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계속 이런 관계가 지속된다면은 다른 사람이랑 나를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내면까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 두 분은 내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거라는 말이죠. 이제 마지막 카드로 넘어가 봅시다. 여덟 번째 카드는 조언입니다. 타로 카드는 이런 조언을 하네요. 그냥 꼴리는 대로 해라.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진짜로 지멋대로 하라는 말은 아니고 갑자기 하고 싶은 거 위주로 해라. 이겁니다. 이 카드는 불의 근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처음 불꽃이 튈 때 생기는 그 스파크를 그린 거거든요. 그만큼 연애를 처음 시작하거나 할 때는 스파크가 튀는 것처럼 갑자기 하고 싶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것들을 상대방이랑 같이 해봐라 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치킨을 먹고 싶다. 그러면 치킨 먹자 하고, 갑자기 목소리 듣고 싶다. 그러면 전화하고, 갑자기 산책 가고 싶다. 그러면 산책 가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만나면 도움이 될 겁니다. 현재를 즐기는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즉흥적으로 뭔가를 할 때 행복함이 클 테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4번님 리딩인데요. 이제 두 분 꼭 현재를 즐기는 커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